네, 안녕하세요. 박병찬의 부자병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제 어제 나왔던 그 9.13 대책에 대해서 어떠한 효과가 나올지, 그리고 그 향후 전망,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강의를 할 때 그 영상을 좀 유튜브에 올리지 않았는데요. 왜냐면은 강의 들어갈 때 그때까지도 이 정부 규제책이 기재부에 올라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내용을 못 보고 강의 중간에 내용을 받아보면서 그 내용은 제가 이제 올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급하게 다시 정리해서 올려드릴 건데요. 관련된 내용이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뭐 각종 우리 뉴스 보도나 또 뭐 칼럼이나 뭐 내용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보진 않겠고요. 좀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볼 것이고 전망 쪽에 좀 치우친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파리부동산 대책으로 우리가 파생되는 효과 중에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풍선 효과 부분입니다. 풍선 효과. 이 풍선 효과가 어떠한 유형의 부동산 또 어느 지역의 부동산으로 이제 좀 파급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목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9.13 대책 관심 내용, 중요한 내용만 몇 가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임대 사업자 혜택 축소 부분은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겠고요. 9.13 대책의 기대 효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9.13 대책으로 인한 우리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 내용 설명드리기 전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만 오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 그만 오를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날이 오면 좋겠어요. 아직까지는 그만 오르면 좋겠습니다 라는 바람일 뿐이라면 그만 오를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냥 오르라고 고사 지내는 게 아니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번 대책의 3대 키워드입니다. 다주택, 대출, 세금. 정리해 보면은 9.13 대책은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갖고 있습니다. 집이 많은 다주택자, 그리고 그분들의 대출을 옥죄는 제도, 그리고 세금을 더 징수하는 증세. 세 가지 키워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13 대책 관심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전체 내용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다루는 영상이 많으니까요. 자, 일단은 종부세인데요. 종부세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짧게 가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초고가 주택이 아니라면, 초고가입니다. 예를 들면 초호화 주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초고가 주택이 아니라면 종부세 부담감은 크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결론입니다. 이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9.13 대책은 그 국토부랑 기재부 들어가셔서 관련된 원본을 좀 다운받아서 인쇄해서 정독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정독은 각자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오늘 짧게 지금 올릴 거다 보니까 결과만 말씀드릴 거예요. 종부세 부담감은 불쾌한 일은 맞지만은 이것만으로 어떻게 뭐 집을 뭐 사람들이 이제 다 내놔야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기는 어렵다. 왜냐면은 정말로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초고가 주택이 아니라면, 초고가가 아니라면은 종부세 부담감은 증가하는 건 맞지만은 그게 집을 팔 정도로 크지 않다. 이렇게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빨리 가죠. 자, 다음은 대책 내용 중에서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 내용입니다. 뭐 잘 아시겠죠? 이제는 뭐 그 규제 지역 내에 실입주 목적이 아니라면, 그리고 다주택이라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공시가격 초과분에 대해서는 뭐 아예 실거주 목적인 걸 제외하고서는 뭐 안 해주겠다 대출을. 자, 이 내용인데요. 결론 바로 보겠습니다. 풍선 효과는 이렇게 날 겁니다. 공시가격 9억 이하인 부동산으로 풍선 효과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출 없이 전세 활용하는 갭 투자 유지. 무슨 소리냐면 공시가격 9억이 초과하는 부동산도 대출을 안 해준다고 해서 아예 투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대출이 없다라면 전세만을 활용한 갭 투자는 이어질 거라는 것을 전망에 하나 끼워 넣겠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대책 내용 중에서 또 중요한 내용이죠. 제가 볼 때는 이번 대책 중에 가장 현실성 있는 대책이 아닌가 싶고, 요거 잘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우리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에 이제 새로운 집을 산 날로부터 기존 집을 3년 이내에 팔면은 비과세, 양도세 비과세 혜택 해줬는데요. 그게 2년으로 감소하게 된 겁니다. 요게 시장에 미칠 영향은
꽤 있을 거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기존 집을 팔고 말이죠. 기존 주택을 팔고 3년이라는 기간이 원래 주어지게 되면 그 기존 집을 바로 파는 게 아니라 요 기존 주택을 한번 전세에 한번 놓자. 전세 한번 놓자. 왜냐면은 계속 집값도 오르고 있는데 내가 집 하나 사서 이제 요거를 팔긴 팔아야 되는데 3년이라는 기간이 나에게 주어져 있고 바로 팔 필요 없으니까 전세 2년이니까 전세 한 바퀴 돌리자. 전세 한 바퀴 돌리자. 뭐 전세 한번 놔도 적정한 내가 갈아탈 때 쓸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은 나한테 확보가 되니까요. 요렇게 이제 갈아타기 해봤다면은 요게 2년으로 바뀌게 되면요, 이제 2년으로 바뀌니까요. 2년으로 바뀌게 되면은 그게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2년이라는 기간도 전세 기간 2년과 합당하게 맞지만은 전세 2년 만기 시점에 내가 이 집을 정확하게 팔아야 되는데 이게 정말 쉬울까? 난 불안할 것 같은데 그냥 이참에 파는 게 낫겠다 이렇다면 이렇게 움직이면서 일시적 이주택자의 이 분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신규 주택을 사면서 기존 주택이 바로 시장의 매물로 나오지 않았다면 앞으로는 갈아탈 때 이 기존 주택이 바로 시장의 매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중에 좀 더 강화된다면 저 2년이 뭐 1년으로 바뀌는 그런 부분도 한번 점쳐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잘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그 얘기인데요. 혜택 이제 축소됐다. 임대사업 투자 끝났다. 이렇게 제가 문의 전화를 좀 받았어요. 근데 그렇지, 과연 그런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다양한 혜택들 중에서 일단은 이번에 그 9.23 대책에서는 그 두 가지를 좀 지목한 겁니다. 자, 두 가지를 지목한 건데요. 자, 뭘 지목했냐면은 일단은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양도세 중간은 이제 걷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주택의 경우에는 10%, 우리 똑같죠? 3주택의 경우에는 20%를 추가로 세율 적용을 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임대사업자 종부세 안 내왔는데 이제 종부세도 좀 내야 되겠다. 자, 요렇게 이제 두 가지가 들어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만으로 정말 임대사업 투자가 끝날 것이냐? 물론 감소하겠죠. 감소하겠지만은 정말 사라질 것이냐? 제 생각에는 그럴 수가 없다.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유는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중에서 말이죠. 저 두 가지 혜택 말고 첫째, 취득세 혜택이라든지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소득세 감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리고 우리가 거주용지, 2년 거주한 집을 팔 때, 요 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은 이제 주택수에서 제외해주는 혜택, 다 그대로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축소되는 그 두 가지 혜택 말고 나머지의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이 많은 혜택은 그대로 현행 유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거 올해 말까지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올해 말까지의 임대사업 등록하실 경우에는 양도세 100% 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중과세를 매기는 그 부분이 올해 말까지 등록할 경우에는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부터 올 연말까지 등록하는 임대사업용 주택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큰 파급력을 미치기는 어렵다. 내년도부터는 당연히 이제 중과세가 되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나중에 이제 올려드릴 텐데요. 내년도가 됐을 때, 이제 감면 혜택이 100% 감면 혜택이 사라졌을 때 장기보유 공제가 살아있다 보니까 사실상 뭐 지금보다 조금 더 내는 건 맞지만은 세금이 그렇게 부담 느낄 정도로 많은 세금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실현 차익의 10%에서 그 이하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안 내던 거 좀 더 내게 됐다. 이 정도 차이지 임대사업자 끝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 연말까지 임대사업자 이제 이제 양도세 감면 혜택이 살아있다라고 했는데 아주 급하게 요거 딱 지금부터 12월 말까지만 쓸 수 있는 법이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요겁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 양도세 감면 혜택 중에서 요 법이 좀 잘못되어 있었어요. 왜냐면은 양도세 감면 혜택에서 면적 조건만 있었고 가격 조건은 없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번에 만든 거예요. 가격 조건을.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강남에 재건축이 있는데요. 그게 수십억씩 가는 뭐 엄청나게 비싼 재건축이 있다고 칠게요. 근데 그게 면적이 작다고 가정해 봤을 때
그런 부동산 임대사업 등록하면 양도세 감면 혜택 줬단 말이죠. 장기보증제 해주고요. 이거는 문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격 조건에 넣어서 고가의 경우에는 소형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임대사업 혜택을 주면 안 된다. 바뀐 건데요. 글쎄요. 잘한 거죠. 잘한 건데 이거를 왜 이제 바꾸냐라고 저는 되묻고 싶은 거예요. 요거는 철저하게 우리 어떤 그 정권 교체 전부터 준비를 해서 이제 정권이 이제 바뀌게 되면 그 전부터 우리가 이제 정권을 갖게 되면은 어떠한 지금 문제되는 법들이 뭐가 있고 어떠한 규정들을 바꿔야 되고 면밀한 준비를 거친 상태로 바로 시작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제 바꿨다고 해서 칭찬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진작에 좀 바꿨어야 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강남의 고가 형태의 부동산들 중에서 소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임대사업 등록을 엄청나게 했던 그게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했었죠. 그거 이제서야 바꾸는 겁니다. 참 요거는 박수 치고 싶을 정도의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은 잘 보시고요. 또 임대사업 계획을 하시는 분들은 잘 보세요. 상황은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올해 연말까지예요. 올해 말까지예요. 올해 말까지고 임대사업 혜택은 폐지하는 게 아니라 축소되는 거다. 그리고 이 축소의 정도가 임대사업 등록을 포기할 정도로 과하지는 않다. 이 부분 좀 짚어드리고 싶고요. 양도세 100%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요 가액 조건과 면적 조건이 충족하면은 문제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아마 요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요걸 활용해서 지금부터 연말까지 나는 임대사업 등록을 활용해서 난 재테크를 이어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어가실 것이고 이 혜택을 모르신다면은 임대사업은 이제 양도세 중과세니까 내가 투자를 못 하겠구나 이렇게 보실 텐데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이고 굉장히 이제 요 9.13 대책에서 약간은 정확하게 꼬집지 못한 그런 내용입니다. 또 연말까지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 이제 대출 규제 강화한다 그랬죠? 결과만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중에서 이제 대출을 우리 개인분들에 비하면 굉장히 사업자 대출로 많은 대출을 일으켜서 투자했는데요. 주로 임대사업자분들 중에서 대출 일으키시는 분들은 대출만 이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월세를 놓죠. 그러면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보다 요 월세가 크기 때문에 이자 비용 충원하고 나서 남는 돈을 이제 이렇게 세이브시키는 그런 임대사업 투자 해오신 분들은 아마 이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서 이제 거의 감소되거나 많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걸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분들이 항상 대출받고 월세 놓는 게 아니라 그 전세만 활용해서 투자하는 임대사업자분들이 제가 만나본 임대사업자분들에게는 더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나는 원래 대출을 받지 않는데 이 규제는 나랑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임대사업자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따라서 대출 없이 전세만 활용하는 분들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이거는 임대사업이 위축시키는 그런 부분보다는 그냥 잘못된 부분을 좀 바로잡는 차원으로 나온 대책이고요. 대출 규제 강화랑 임대사업자 등록은 당연히 이거는 좀 줄어들긴 하겠습니다만은 엄청난 속도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뭐 폭감하거나 이렇게 해석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9.23 대책 기대의 효과를 확인하겠습니다.